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3일 화요일 아침 9시 43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급락했습니다. 증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산들도 일제히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급등락을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게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해서 내 마음도 같이 흔들리면은 안 되겠죠. 곤란하겠죠. 오늘 급락했다라고 해서 오늘의 급락이 반드시 내일의 급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은 또 급등할 수 있어요. 또 폭등할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커졌다는 이야기는 떨어질 때 시원하게 떨어지고 오를 때도 시원하게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잘 봐야 되는 거는 어디에 지지력이 있는지 어디에 저항이 있는지 살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지지력을 붕괴시켜야 아래로 더 가는 거고, 저항을 돌파한 착 해야 이제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지. 아직 그 자리를 극복도 안 했는데 근데 더 간다 그러고 있으면은 그건 허황된 소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기세 좋게 이 거래에 빠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폭락한다, 이런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라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리플 보다 보니까 아주 가관이라 가지고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예를 들면 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40원이죠. 근데 뭐 원달러 환율이 2500원을 가네, 뭐 3000원을 가네. 뭐 얼마를 환전해서 뭐 누가, 네, 뭐 큰 손이 뭐 얼마를 환전해서 뭐 한국을 떠나고 있네. 순전히 다 그거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투자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2,500원이고 3,000원이고 가려면은 지금 한 2,000원을 넘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좀 잘 들어주겠는데, 1,340원인데 뭐 갑자기 2,500원을 이야기하고 3,000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허황된 이야기라는 거죠. 일단 가려면은 뭐 하여튼 어디든지 올라가려면 말씀드렸다시피 저항을 돌파한 차기야 갈 거 아니에요. 저항이 어디 있어요? 2009년, 2008년에 저항이 1580원대 혹은 1600원대 저항이 있죠. 월봉에서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IMF 때 1850원 정도가 어떤 고점이었죠. 여기 저항이에요. 이거 저항 살아있는데 왜 이런 저항 개무시합니까? 저항 살아있으면은 여기 저항이 있다라는 거 인정하고, 일단은 전고점 돌파한 척 했으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지, 2,000원, 2,500원, 3,000원 이야기하는 건 아직까지 그건 좀 아니라는 거죠. 혹은 또 이런 식으로 또 추세선 한번 또 꾸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선. 이런 식으로 추세선 꾸어보면은 어딘가에 또 저항이 또 찾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넘어서야지만 다음번 목표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거지. 뭐 여기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예 뭐 벌써 뭐 저 위에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그거 이제 본인의 비합리성만 광고를 하는 그런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국이란 나라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경쟁력 있고 잠재력 높은 나라로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2,500원, 3,000원까지는 일단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별 의미가 없긴 한데,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실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잠재력이나 어떤 이런 기초 체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입니다. 너 한국 증시 하방에 베팅하지 않았냐? 근데 그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베팅을 한 거는 한국 증시 코스피가 떨어진다에다 베팅을 한 거지, 이게 한국이 안 좋다라는 인식을 갖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하고는 명백히 다른 겁니다. 저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떨어질 거야에다 베팅을 한 거지, 코스피는 한국 경제가 좋아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하여튼 어떤 조건이 맞으면 코스피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코스피 숏 베팅을 했다라고 해서 한국은 이제 앞으로 글러먹었고 이건 뭐 이제 뭐 앞으로 없어져야 될 나라고, 반도체는 끝이 나고 이 나라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한국이란 나라는 하방 베팅을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잠재력 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튼튼하고 뭐 재정 건전성 좋은 그런 나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지금 GDP 1위부터 해서 쭉 나열한 건데, 뭐 여기에 있는 이런 숫자들만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한국이란 나라가 제법 그래도 건전한 나라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한국의 약점도 있습니다. 뭐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나치게 높은 뭐 무역 의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이긴 한데, 근데 이제 언젠가 그런 것들은 이 자기의 때가 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자기의 때가 잘 맞아지면 그런 것들도 또 좋게 작용돼서 증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요소이기도 하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떤 투자한 자산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갖고 언제 이 강점이 살아날 수 있는지, 언제 이 약점이 부각돼 갖고
이게 안 좋게 반영이 될란지 이런 걸 이제 잘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게 투자지. 뭐 저처럼 하방 포지션을 투자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한국은 이제 망해야 되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점들 한번 꼭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한국은 뭐 선진국들 중에서도 비교적 좀 굉장히 튼튼한 나라에 속해서 그런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점들을 어떻게든 극복을 하고 그런다면은 적당히 뭐 그죠? 사실 그래서 뭐 미래에 뭐 2,500원, 3,000원 갈 일은 전 개인적으로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막연한 이야기긴 한데 사실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긴 한데 전 솔직히 여기 어딘가에서 그냥 대충 끝나고 말 것 같아요. 여기 어딘가에서 기껏 해봐야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고점 정도 가지 않겠냐 싶긴 해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는 별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다만 이제 여기 어딘가 저항이 있습니다 라는 것만 일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저항이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뭐 이거를 넘어설지도 어쩔지도 모르는 거긴 한데 아무튼간 일단 저항은 여기 있으니까 2,500원이고 3,000원이고 그 위에 뭐 1,900원이고 그런 이야기는 지금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이런 자리에서 환율 1,400원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합리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1,340원대고 변동성 확대된 상황이니까 1,400원, 1,400원, 50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가시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괜찮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지금 뭐 저 위에 있는 레벨을 이야기하시면 그건 본인이 비합리적인 투자자라는 거 인증하는 꼴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하여튼 그래요.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더 좀 드리자면은 특히 뭐 주식 하시는 분들도 여기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좋은 회사하고 좋은 주식하고는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거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주식은 이 회사를 그러니까 여기는 이 회사가 기초 자산 아닙니까? 이 회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주식을 발행을 한 건데 근데 문제는 좋은 주식과 좋은 회사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좋은 회사지만 투자하기 안 좋은 주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안 좋은 회사입니다만은 투자하기 좋은 주식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뭔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래서 이 주식을 샀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회사를 좋게 봐야 되고 여러분들 이런 거 하여튼 이런 생각들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좀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기초 자산과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의 이 움직임은 실제로는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에는 분명히 비이성적인 부분도 있고 논리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그런 점들 좀 꼭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떤 뭐 나라 이런 거에다 직접 사실 어떤 그 나라의 대표적인 지수에다 베팅하는 경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특히 국뽕이나 애국심 혹은 뭐 그 나라에 대한 혐오 이런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는 이건 투자가 아니죠. 이건 투기고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를 하면은 그 나라의 강점과 약점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침에 좀 깝깝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좀 길게 풀어본 거고 어젯밤 미국 증시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할게요. 언론에서는 일단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긴축 우려가 확산되며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하는데 요건 아니죠. 솔직히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잭슨홀 미팅 그냥 갖다 붙이는 거고요. 물론 아예 적어도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가만히 보시면 일단 이 75bp 인상 확률이 55%로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부담이 좀 되긴 됐죠. 왜 이게 75bp 확률이 55%까지 올라왔냐면은 지난주에 영국 CPI, 독일 PPI가 지나치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거 미국도 올려야 된다. 답이 없다. 또 그리고 어젯밤에 원자재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75bp 인상 가능성이 확 높아진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좀 현실적으로 잭슨홀 미팅은 일주일 남았는데 이번 주 금요일인데 벌써 저러는 건 좀 오바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요. 어젯밤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달러화 가치가 유로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사실 제일 핵심인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증시 말고 일단 먼저 유로화부터 보자고요. 잠시 제 카메라를 좀 끄고 유로화가 보시면 이제 아래쪽으로 왔습니다. 아래쪽으로 왔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이 유로화 약세가 사실상 이게 이제 세계 증시를 물 말아먹고 있는 요소이긴 한데
근데 솔직히 많이 오긴 많이 왔어요. 그죠? 7월 중순쯤까지 해서 거의 1년 반, 뭐 이 정도 가까이 지금 유로화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쯤에서 말씀드렸죠. 중요한 자리까지 오기도 했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1년 넘게 빠진 이 유로화가 적게 빠진 게 아니다. 그래서 웬만한 재료들을 거의 다 반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쯤에서 추세가 전환돼도 이상하진 않은 지점이긴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여기서 고민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그만하고 추세를 전환시킬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미 충분히 많이 와서 웬만한 재료들을 다 반영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래쪽으로 더 갈지 고민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일단 어젯밤에 저점 붕괴시켰죠. 여기는 저점 붕괴시켰죠. 이 이야기가 뭐겠어요? 지금까지 온 것도 물론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래로 더 가겠다라는 의미를 어젯밤에 보여준 겁니다. 유로화가 아래로 더 가겠다라는 의미는 뭐를 의미하겠어요? 달러가 앞으로 더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거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유로화가 약세가 된 원인들 다양하게 있겠죠. 뭐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작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요, 이 어떤 추세 같은 거는 보통 이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건 하락이죠. 이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뭘 보면 되냐? 고점과 고점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고점과 고점 이렇게 잘 안 꺼지네요. 고점과 고점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낮아지죠. 그 다음 이렇게 낮아지죠. 그 다음 이렇게 낮아지죠. 그 다음 이렇게 낮아지죠. 그 다음 이렇게 낮아지죠. 이게 그러니까 추세의 특징이 뭐냐면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저점, 전저점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페리티가 깨졌죠. 이제 유로화가 초약세 시대로 들어간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기가 갈수록 가팔라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 본격적인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요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러 강세도 무서웠지만 앞으로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는 더욱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유로화가 저렇게 됐다라는 거, 유로화가 저렇게 되면서 뭐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렸던 것이죠. 달러화도 좀 잠깐 같이 보자고요. 달러화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거 참 월봉인데, 월봉으로 봐도 위쪽에 저항 없습니다. 이거 달러 인덱스인데요. 월봉으로 지금 봐도 보시면 위쪽에 딱히 눈에 띄는 저항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표치가 확 열려 있긴 합니다. 신고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달러화 같은 경우도 유로화와 같이 얘도 충분히 좀 이 상승이 많이 진행된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약하고 미국의 긴축이 더욱더 빨라질 예정이라서 더욱더 한 번 더 치고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 달러의 급한 상승을 이거를 합리화 시켜줄 만한 재료가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어젯밤에 전고점대에 있는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물론 엄밀히 따지면 고점은 여기입니다. 고점은 여기 109점 뭔데, 사실상 이거 109점 뭐는 별 의미 없는 자리라 보시면 되고, 108.62 정도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걸 어젯밤에 돌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얘도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달러화도 레벨업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원달러 환율도 좀 안 좋을 수 있고, 이런 점들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죠, 유로화가 약세, 유로존 경기 침체 이런 우려에다가 75bp 인상 확률이 55%로 훨씬 높아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그죠, 말이 되는 거죠. 하여튼 저런 점들로 인해서 증시가 충격에 빠졌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그죠? 정확하죠. 이 달러가 내려올 때는 증시가 반등하고 달러가 올라갈 때는 증시가 박살나고,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환율 시장에서 레벨업, 레벨다운이 일어난 거예요. 유로화는 레벨다운, 달러화는 레벨업,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러 강세도 더욱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유로화 설명드렸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요. 기울기가 슬슬 가팔라지잖아요. 슬슬 앞으로 더욱더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폭도 커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앞으로 더욱더 시장이
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사실 증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어젯밤에 또 그리고 시장이 저렇게 불안했던 게 저는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스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이고 잘못 쳤네요. 제가 한 손으로 입력하다 보니까 어젯밤 천연가스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천연가스를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유럽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천연가스 이제 하방 보시면 안 됩니다. 천연가스 전고점 자리의 저항이 9.34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여기서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 그럼 돌파 한차 하겠죠. 얘도 새로운 세상으로 간 거예요. 얘도 이제 레벨업이 된 겁니다. 천연가스 레벨업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얘도 주봉 월봉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위쪽에 이제 저항이 없어요. 얘 신고가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표치가 뭐 최소 뭐 14 부근이나 가야 저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14까지 간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닌데, 근데 목표치가 크게 열렸다고요. 이 위쪽에 저항이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앞으로 변동성 확대되고 더욱더 급하게 갈 수 있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논리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주봉에서 보나 월봉에서 보나 똑같아요. 상승의 기울기가 조금씩 가팔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잠깐만요. 이것도 상승의 기울기가 계속 가팔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 연결해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상승의 기울기 자꾸 가팔라지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전고점 자리를 돌파한착했으면 레벨업인데, 그럼 지금까지 올랐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요. 어젯밤 금융시장에요. 천연가스가 급등하면서 일단 투자 심리적으로 와 저거 봐라 원자재 가격들 오르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어젯밤에 달러화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약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어젯밤에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보이시죠? 아래 꼬리 길게 다른 거예요. 국제유가가 어젯밤에 86달러 갔다 90달러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5% 폭락했다 다시 다 되돌렸다고요. 원자재들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올라가면서 뭐 저런 원자재들의 아래 꼬리를 만들었고, 구리도 그래요. 구리도 한 장중에 마이너스 1.6% 빠졌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고, 이런 점들. 천연가스가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원자재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렸고, 이런 점들이 또 다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르면서 달러 강세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그러면서 75bp 인상 확률도 올려놓고 이런 모습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천연가스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유로존의 물가 우려가 더욱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독일 PPI가 높아진 거, 영국 CPI가 높았던 거, 이런 것들 왜 그렇겠어요? 천연가스 가격 때문이 크겠죠. 이거 어쨌든 근데 한국에도 좀 영향이 좀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한국도 지금 천연가스가 지금 하여튼 겨울에 쓰려면 지금 많이 탱크에다 저장을 해놔야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한국도 좀 영향을 받긴 받을 텐데, 아무튼 유럽이 이제 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죠? 유럽의 발등이 하여튼 뜨끈뜨끈할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 이것 때문에 물가지표 더 올라갈 수 있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날 수 있고, 유로존 진짜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꾸 말이 꼬이네요. 하여튼 어젯밤에 천연가스 때문에 이래저래 좀 세상이 좀 박살날 우려가 좀 커졌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에 전반적으로 다들 그 중요한 라인들까지 다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그랬어요. 증시 좀 잠깐 보자면은 S&P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제 급락을 해가지고 매물대에 왔습니다. 매물대 어딘가요? 여기 매물대 4100에서 4150 정도 사이에 여기 매물대가 많이 있죠. 여기 매물대까지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오늘 밤에 급락했다고 이게 또 다른 급락을 낳을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지선 부근에 왔습니다. 여기서 잘 해야 아래쪽으로 또 붕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스닥은 어때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 딱 제가 줄 꺼놓은 데까지 딱 내려왔죠. 12,920 정도 제가 줄을 꺼놨는데 어제 종가가 12,909네요. 하여튼 여기도 어떤 중요한 비교적 무거운 그런 지지선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S&P나 나스닥 같은 증시는 주요 지지선 부근까지 딱 내려왔고, 천연가스나 뭐 달러 인덱스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저항이 있었는데 요거를 어젯밤에 딱 다 돌파한 착 해놓은 상태이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지지선을 살짝 붕괴시켜 놓은 상황이죠. 1.0 자리, 그죠? 전저점 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젯밤 금융시장은 굉장히 힘을 많이 쓴 겁니다. 중요한 지지선까지 딱 내려온 미국 증시, 지지선 부근이니까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반등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근데 지지선 부근에 내려왔다라는 거. 또 그리고 천연가스라든가 달러인덱스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전고점 자리를 돌파한 착했다. 전고점이 뭐예요? 무거운 저항이죠. 무거운 저항 돌파한 착했다. 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좀 쌓였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봐야 될 거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으니까 아주 강력한 하방 에너지를 쓴 거니까 얘 같은 경우도 약간 뭐 쉬어가거나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이 가는 방향 그대로 어젯밤 저걸 보고 그대로 추격하기는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자리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선 부근이고 힘을 많이 썼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에 일제히 다들 무슨 일들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중장기적인 신호가 발생했다라는 걸 정도로 봐야지, 이제 중장기적인 신호가 발생한 거지 저걸 가지고 이제 당장 오늘 밤에 내가 뭘 움직이고 이러면은 그건 좀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중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 레벨업, 달러 레벨업, 이것 때문에라도 세상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젯밤 금융시장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그러니까 일단 개파락 출발했네요, 그죠? 뭐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래쪽으로 잘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뭐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전저점 부근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는데, 일단 뭐 별로 지지력이 이렇게 있어 보이지는 일단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잘 가고 있다라고 그냥 봐주면 될 것 같고, 뭐 한국 증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오늘 양봉이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한국 증시도 지금 보시면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온 겁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어젯밤 말씀드린 게 한 319에서 321 정도까지 한 2포인트 부근이 어떤 매물대 지지선이 있는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한국 증시도 어젯밤 미국 증시, 뭐 천연가스, 달러인덱스, 유로화처럼 중요한 자리까지 지금 딱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락하더라도 여기 부근에서는 한 번쯤 반등을 하거나 꿈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잘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물론 아래쪽으로 계속 잘 꺼지고 있으니까 딱히 뭐 할 건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중요한 매물대 부근을 뭐 살짝 훼손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밑에 어떤 지지선들이 분명히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전 세계 증시가 한 지난 2, 3거래일 동안 급락하고 이러면서 다들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지난 2, 3거래일 동안 좀 많이 달렸죠. 지난 2, 3거래일 동안 좀 많이 달렸으니까 뭐 오늘 뭐 음봉 나오고 이런 거,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뭐 추세가 죽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볼린저 밴드 위쪽에서 조정 중인 거죠. 아무튼 시장이 엄청 약하긴 약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강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